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5월 달에 국민 개헌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개헌도 중요하니까요. 개헌 문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갑 출신이시고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인영 의원과 함께 개헌 문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내년 5월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또 2월 달에 단일안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대략적인 로드맵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되면 최대한 90일에서 최소 4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때 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 이렇게 가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 늦어도 3월이나 4월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구성돼서 개헌 논의하고 있는 특위 활동은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따라서 개헌 특위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네. 지금까지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정리해서 네. 국민들께 보고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11개 전국 대도시의 지역 순회 토론회라든가 네. 또 5개 권역별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탁 대토론회라든가 네. 또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또 국회 광장의 한 부분에 개헌 관련한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는 코너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주인되고 네.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의 과정을 만들겠고요. 네. 이런 이후에 국회에서 지금 2개 소위원회로 나뉘어서 네.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리하고 11월경이나 12월경에 들어가서 헌법 개정을 위한 기초 소위원회, 조문을 기초할 수 있는 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전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제1소위, 제2소위 두 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제1소위에서는 이제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 뭐 재정 문제 그리고 제2소위에서는 정부 형태, 정당, 선거제도, 뭐 사법부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인영 의원께서는 이제 제2소위 위원장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네. 대통령 선거를 지난 이후에 지난 그 촛불 정국에서 있었던 광범위한 대한민국 개조의 요구, 네. 이런 것들을 헌법으로 수렴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주로 국회 차원에서 차분하고 또 심도 있는 이런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네.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의 개헌 논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또 토론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제 한 달간 전국 순회 토론회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 정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원탁 대토론회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것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국민 의견을 묻는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국민 여론조사는 사전에 한번 하고요. 네.
광범위한 그 개헌과 관련한 국민 토론의 장들이 있었을 때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또 의사가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그 이른바 공론조사의 과정들을 밟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논의된 그 회의에서 그 여론조사의 어떤 문구들을 놓고 좀, 경론이 오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제 정부 형태를 어떻게, 그리고 권력 구조 문제를 어떻게 이제 물어보느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막바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벌였다기보다는 네. 그동안의 개헌특위 내에서 서로가 활발한 토론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합치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네.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떤 부분들은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어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지역 대토론회 과정에서 발제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그 용도로도 사용하고 네. 또 어떤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원탁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네. TV 토론 등의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그 발표하고 또 소개하는 이런 네.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여론조사를 둘러싼 문구의 이견 이런 것을 노출하는 과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이제 중단 결정 내리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재개 여부를 이제 결정하겠다는 것과 이번에 이제 개헌 국민 대표 5,000명 정도를 이제 모집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국민 대표 원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과 꼭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원탁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한 번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남, 호남, 충청 각 권역별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한 2,000명 정도 이상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각 권역별로 한 1,000명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 원탁 토론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랜덤으로 국민들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그 추출된 국민들한테 원탁 토론에 참여하시겠느냐 이런 걸 물어서 네. 무작위적으로 국민들을 원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출하고 모시는 이런 방안을 밟는 것이 가장 인위적이지 않고 조작되지 않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성은 맞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의 여지는 있더군요. 네. 서강대 이현우 정치외교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원탁 토의에서 나온 결과가 국회에서 나온 결과와 다를 경우 또는 원탁 토의에서 나온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국민 대표가 좀 들러리 쓰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헌법의 정신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국민이 주인되는 헌법 논의의 과정들, 개헌 논의의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국회가 국민들의 개헌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나 또 대표성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국회의 그런 대표성이나
권능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더 강화하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이냐 국회냐 이렇게 서로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법률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도 네.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국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네. 이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의견과 다를 때 국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국회 의견이 국민들에 의해서 거부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합치하고 서로 보완되면서 더 발전적인 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개헌특위 제1소위가 열리는 날인데요. 네. 저번 회의 때 이제 기본권에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놓고 좀 설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 것 같은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 이것을 이제 헌법 전문에 명시하느냐 그걸 놓고 이제 뭐 설전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탄핵 헌법 전문에서 4.19 민주주의의 정신 이런 것만 명시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 헌정사를 발전시켜왔던 부마 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이런 것들은 아직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우리 그 민주주의의 정신,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높이 보여줬던 촛불 시민 정신 이것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태동과 질고 발전의 모든 역사와 또 그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또 선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서 네. 기대한 공헌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 네.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야당이 특히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뭐 사실 역사적인 어떤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낸 국민들의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은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 그런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헌법에서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 권력구조 뭐 정부 형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가 중론입니까?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헌법과 관련해 당론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제약하기보다는 네. 아직은 각자가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헌법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방안으로 네. 생각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이제 이 야삼당들은 이른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네.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다수당 대표인 총리가 이제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4년 중임제가 이렇게 뭐 배치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로 정부 형태나 정치 권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그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네. 그런 이원 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그 전문가들 상당수가 현대 국가나 현대 정치 질서 체계에서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FTA 같은 것이 내치 경제의 영역이냐, 외치 그 외교 통상의 영역이냐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현실에서도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가 외치 그 국방 안보 통일의 영역이냐, 내치 경제 그 산업의 영역이냐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군요. 그래 따라서 이런 식의 구분 자체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정치 권력안과 네. 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네. 그런 분권형 그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네. 서로 절충하고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있는지 이런 것을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가 개편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제가 아니어도 괜찮다. 일종의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뭐 일종의 그 야3당들과 다른 야당들과의 어떤 주고받기 빅딜 가능성도 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 그 촛불 시민혁명을 만들어낸 국민 주권 이런 그 정신을 확고하게 간직한 국민들 앞에서 그런 그 권력 구조 정부 형태의 방안과 네. 정당 선거제도의 방안 이런 걸 놓고 빅딜한다, 네. 타협하고 흥정한다 이렇게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바람직한 정부 형태 정치 권력과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바람직한 정당 선거제도, 선거구제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네. 발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선거구제 이런 것들의 개편 과정이 정부 형태나 정치 권력 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전제되는 논의다. 이런 정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민심 그대로 정당과 선거제도가 반영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무엇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적으로 연구하고 또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의 그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안을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국회 논의의 과정에서 네.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네. 국회가 개헌 논의의 방향을 보다 활발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면 국민 참여의 과정들이 보장된다면 네. 대통령 국회 논의를 존중할 것이다. 네. 이런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앞으로 개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와 또 인터뷰하면서 좀 알려줄 사항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까지 네, 지금까지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정리해서 네, 국민들께 보고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11개 전국 대도시의 지역 순회 토론회라든가 네, 또 5개 권역별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탁 대토론회라든가 네, 또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또 국회 광장의 한 부분에 개헌 관련한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는 코너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주인되고 네,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의 과정을 만들겠고요. 네, 이런 이후에 국회에서 지금
두 개 소위원회로 나뉘어서 네.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리하고 11월경이나 12월경에 들어가서 헌법 개정을 위한 기초 소위원회, 조문을 기초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전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제1소위, 제2소위 두 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제1소위에서는 이제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 재정 문제, 그리고 제2소위에서는 정부 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인영 의원께서는 이제 제2소위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5월 달에 국민 개헌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개헌도 중요하니까요. 개헌 문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갑 출신이시고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인영 의원과 함께 개헌 문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 5월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또 2월 달에 단일 위원장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네. 대통령 선거를 지난 이후에 지난 그 촛불 정국에서 있었던 광범위한 대한민국 개조의 요구, 네. 이런 것들을 헌법으로 수렴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주로 국회 차원에서 차분하고 또 심도 있는 이런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네.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의 개헌 논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또 토론 이런 것이 단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대략적인 로드맵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되면 최대한 90일에서 최소 4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때 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 이렇게 가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 늦어도 3월이나 4월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구성돼서 개헌 논의하고 있는 특위 활동은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따라서 개헌 특위는 7월